안녕하세요. 유전학과 및 식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소화기 내과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햄펠, 레이첼 펄만, 그리고 저입니다. 먼저 디스클로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슨에서 연구 지원을 하시고 있으시고요. 파이저에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텐 연구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하시고 있고요. 엠브리 유전학과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전되는 암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유전에 대한 상담 약속 잡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암에 해당되는 유전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도암의 유전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식도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위암의 약 1에서 3% 정도만 유전인 거고요. 식도암의 경우에는 약 1% 미만, 아마도 0.1% 미만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만이 유전적인 현상이고요. 가족 클러스터링은 이런 많은 위험 유전이나 생활 요인, 그리고 헤리코박터, 다른 요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되는 암에 대한 해결책은요. 2명 혹은 더 가까운 친척 같은 경우, 특히 같은 쪽 가족인 경우에 암이 있다거나 일찍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어린 나이에 말이죠. 동시에 많은 암이 진단되는 경우, 한 가족 내에 많은 희귀암이 진단되는 경우, 그리고 오토소멀 도미넌트라고 하는 종류의 유전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오토소멀 도미넌트 유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스포레딕 유전인 경우와 그리고 유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스포레딕 유전인 경우에는 60세에서 70세 정도의 늦은 나이에 발생하게 되고요. 암의 가족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암이 발견됩니다. 그에 반해서 유전적인 암의 경우에는 50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은 1차암이 생기게 됩니다. 암이 여러 세대,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암이 많이 생기게 되는 클러스터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유전 상담은 암 유전 상담 약속 90분 정도에 해결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본인의 임상 기록, 개인적인 혹은 가족력 이런 것을 먼저 리뷰를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암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유전 시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동의가 있으면 유전 검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과 랩의 규칙 이런 것을 잘 살펴본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 상담과 유전 검사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암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장기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암, 그리고 다른 곳에 생기는 암들의 모든 위험 요소를 상담하게 됩니다. 유전 시험을 하기 전에 가능성 있을 만한 결과에 대해서 미리 토론을 하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위험할 수 있는 가족이 누가 있을까 예측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시험,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많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미신들이 있지만 이제는 매우 흔하고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나 그리고 침, 흔하진 않지만 피부 배양,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매우 흔하게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약 250불 이하고요. 이것이 의사의 지시를 통해서 오더가 되면 그렇습니다. 많은 랩에서 메디케어나 메디칼을 쓸 때는 무료이고요. 가족 검사를 할 때 많은 랩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자 차별 금지를 막는 의회의 액트입니다. 즉, 유전자 검사에 근거해서 취업이나 건강보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는 그런 법이죠. 생명보험은 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우 흔하고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패널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패널 검사는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47개 이상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기도 하죠. 최근 기술로는 많은 유전자라도 같은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자 돌연변이가 가족에서 알려지면 가족에서 두 개의 병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은 한은 그 유전자만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랩에서 초기 검사를 한 후에 90일 동안은 다른 검사를 공짜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검사를 전에 했던 경우라면 다시 할 때는 50불 미만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앞으로의 치료 방법의 옵션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린 신드롬 환자는 면역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나온 환자는 파프라고 하는 억제제에 잘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과연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까요?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좋은 사람은 검사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사람이죠. 어린 나이에 암이 있거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암이 있거나 하는 경우요.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거나 또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효과가 없는 환자는 가족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한 유일한 사람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진짜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위식도암의 경우에는 언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하고 레퍼를 해야 할까요? 위암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암은 가까운 친척 중에 50세 미만의 위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유전자 검사를 레퍼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 중 위암이 3명 이상인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40세 미만의 디퓨즈 위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으신 분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같은 사람이
디퓨즈 위암과 로블라 유방암이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50세 미만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디퓨즈 위암, 친족 중 다른 한 사람이 로블라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레퍼합니다. 같은 사람이나 혹은 가까운 친족 중에 위암과 2개의 LS 관련 암이 있는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레퍼해야 합니다. 식도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식도암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스퀘머스 셀 식도암이 많은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유전적 디퓨즈 위암이라는 것은 유전자 중에서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퓨즈 위암은 병리에서 특별히 발견되는데요. 희귀한 위암 중에 하나입니다. 디퓨즈 위암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남자의 경우 70%, 여자의 경우 56%로 위험도가 높은데요. 또한 이 디퓨즈 위암을 가진 경우에는 로블라 유방암의 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42%로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나 30대의 경우에는 위를 제거하는 위절제술을 추천합니다. 유전적 디퓨즈 위암의 경우에 CDH1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다 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될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CDH1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서 디퓨즈 위암으로 판명되고 가족 중 2개의 위암 케이스가 있을 때 40대 미만의 디퓨즈 위암이 있을 때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에게서 50대 미만의 디퓨즈 위암과 로블라 유방암이 있을 때 돌연변이 검사를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셔야 하는 경우 가족 중 2건 이상의 로블라 유방암이 있을 때 그리고 디퓨즈 위암과 9계열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 CDH1 유전자 검사 돌연변이 검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여자분이시고요. 51세 때 위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병리적으로는 미분화 칼시노마, 시그넷 링 모양의 세포 모양이 있고요. 디퓨즈 침투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 시퀀싱을 오더했습니다.
위암 조직에서 CDH1 유전자 2개가 발견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암을 시퀀싱을 보냈더니 결과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그 가족들도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고 위험을 확인하고요. 또 내시경 위절제술에 대해서 의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APPS 위근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2년에 비교적 최근에 새로 알려진 것인데요. 임상적으로 검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케이스가 매우 희귀합니다. 이 GAPPS는 용종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경우인데요. 위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유전병들은 위암과 직접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아데노마 토러스 폴리포시스, 즉 FAP라고 하는 것과 MUTYH 관련되어 있는 폴리pop시스, 즉 MAP라고 부르는데요. 큰 용종이 적어도 20개, 보통 100개 이상 발견되죠. 위암 위험도가 1% 미만이지만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푸츠 신드롬과 루베니얼 폴리pop시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위 대장에 헤마토마투스 용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푸츠 신드롬의 위암의 위험도는 29% 정도 됩니다. 푸츠 신드롬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술에 점같이 보이는 까만 다트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베니얼 폴리pop시스는 위암의 위험도가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암과 관련된 유전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전병들이 위암과 직접 관련된 강력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린 신드롬의 경우에는 자궁암, 대장암의 가장 흔한 유전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위암의 위험은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위험 돌연변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5에서 16% 정도 위험이 있고요. 저위험 돌연변이의 경우는 1% 미만의 위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리프라우메니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암 신드롬인데요. 30세 이전에 유방암과 육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암의 위험은 2%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위암과 관련된 유전병, 유전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신드롬, 유전병들, 위암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지는 유전병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식도암에 관련된 유전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화과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한데요. 세계에서 몇 가족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각화가 발바닥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신드롬이죠. RHBDF2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쿼머스 셀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한 가족의 90% 이상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아주 두꺼운 피부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하죠. 20세부터는 매년 상부 내시경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하이오 대학 유전자 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소화기암, 위식도암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병리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린 신드롬 검사를 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대장암이나 자궁 내막암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위식도암을 포함한 소화기암에 대해서도 린 신드롬 유전자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대학 유전자 팀에서는 유전으로 의심되어지는 돌연변이를 파운데이션 1이라고 하는 회사에 암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 전부를 환자분들과 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위식도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는 값이 많이 싸졌고 널리 가능합니다. 대부분 위식도암이 유전자로 혹은 유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신드롬이 가족 내에서 발견이 되면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위험하다고 걱정이 되시면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퍼를 받는데 도움을 원하시거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싶으시면 제네틱스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614-293-6694 이고요. 저희의 소셜
네트워크는 Dark Stanish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